자, 빠르게 1차 분식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2차 분식 하고 그 다음에 뭐 평면 작수하고 그러면 이제 복습이 끝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앞부분에 한 타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1차 분식 자체가 어려운 게 없어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들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뭐 고등학교 오늘 오연왔는데 단톡방에 고1 그 6월 모평도 여러분들이 내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 부분들도 한번 조금 뭐 풀어보는 시간도 나중에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평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유형 1번은 그냥 부동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뭐 간단한 성질이죠. 부동식의 기본 성질이 뭐죠? 머릿속에 어떻게 잘 저장이 되어 있나요? 부동식의 기본 성질은 뭐 이런 거죠. 부등호가 언제는 안 바뀌고 언제는 바뀌냐에 대한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부등호는 언제 바뀌냐면 등식보다 부등식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부등호가 바뀌죠. 언제 바뀌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 기본이죠, 가장. 그래서 부등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호를 아셔야 돼요. 그냥 함부로 막 나눠주시면 다 틀려요. 되게 많이 튑니다. 애들 생각보다 연산 시켜보면은 이런 기본 연산에서 되게 많이 튀어갖고 와요. 못 맞아요, 생각보다. 자기가 기본 연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아가지고 시키다 보면 부등식인데 막 음수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곱해요. 그리고 아예 몰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 그냥 기본적으로 할게요. 이게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풀이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풀어요. 근데 당연히 왜 틀린지도 몰라요. 당연하지만 A로 나눠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부호를 모르잖아요. 그럼 부호 다 나눠야 돼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다 나눠줘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냥 나눈 다음에 왜 틀렸지? 이러고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나눌 때 미지수 있으면요, 얘 부호 되게 중요해요. 함부로 나누시면 다 틀려요. 안 나누시고. 두 번째로가 다 양수였을 때 언제 부등호 바뀌냐. 둘 다 양수. 양수 기준으로 언제 또 부등호가 바뀌냐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연산할 때 은근히 역수 취하는 연산도 우리가 되게 많이 해요. 부등식 나왔을 때. 뭐 이런 거죠. 3하고 5가 있으면 5가 특히 다 알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역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식을 이제 바꾸다 보면. 이렇게 바뀌면 또 바뀌어요. 3분의 1이 더 커집니다. 이게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틀리잖아요? 인간이 아니겠죠. 대부분 어떤 상태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거죠. A가 B보다 큽니다. 역수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둘 다 0보다 큰 상태예요. 역수시키면 어떻게 되냐? 바뀐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이런 연산의 부등식 기본은 그냥 진짜 기본이에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거. 또 뭐 이제 뭐 제곱해도 뭐 안 바뀌죠? 뭐 양변 제곱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데, 일단 뭐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y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뭐 기본 연산들이 유형 1번에 다 나와 있네요. 뭐 제일 어려운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 풀어봅시다. 그래도 338번 하나 풀어봅시다. 338번을 한번 풀어보면
x 빼기 2y는 뭐 4가 되겠고요. 이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부터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다. y의 최대차수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y의 최대차수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놈 확대시켜야 되죠? 우리 형주랑 누가 없애야 되냐? y값 최대차수 구하랬으니까 누가 없애야 되냐? x 없애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문자 수고는 가장 기본이니까. x 없습니다. x는 뭐냐? 대입법을 쓰면 2y 플러스 4가 된다고 하네요. 대입해서 날립니다. 그러면은 2xy만 사니까 더하면 3y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뭐 부동식의 기본 성질이죠. 같은 숫자를 뭐 빼도 안 바뀌니까 다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4 해주시고요. 이런 뭐 기본적인 거 하겠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도 뭐 부동 안 바뀌니까 3으로 나누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두 개를 더해라. 더하면은 답은 3분의 마이너스 12니까 이제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죠. 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뭐 풀어보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동식의 성질을 잘 몰라서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동식 풀이가 나오는데 다음 유형에 일단 중학교 복습이죠? 다 연립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해를 구했을 때 공통된 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해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 보시면 여기서 342번 같은 문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본 문제인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조금 복잡하게 나온 게 342번에 보시면 연립부동식이 나와요. 6분의 x는 a 빼기 3분의 x보다 하나 같다 라고 나오겠고 0.5x 더하기 0.8은 0.2x 빼기 1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서 이 해를 구했더니 이 공통된 해를 구했더니 해가 b부터 b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게 공통된 해예요. 이때 부동식 ax 빼기 b의 0보다 크다 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어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연립 1차 부동식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간간히 그냥 복습으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풀기 위해서 6을 보통 곱하죠? 우리 분수 없애기 위해서? 아닌가요? 6 곱하면 부동방이 안 바뀌니까 x가 되겠고요. 여기는 6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되고 넘어가가지고 3x는 6a니까 x는 2a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나오겠고요. 이거 10 곱하겠죠? 10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넘겨서 3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동시에 했더니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2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더니 이 해가 얘였다. 해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해가 b니까 여기 b겠죠. b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게 2a겠죠. 2a가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풀면은 되는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넣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들어가면 플러스 6 되겠네요. 그래서 x 넘기면 6보다 x는 작거나 같다. 6 넘어가는 거 있죠? 2분의 13이 있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연립 1차 부등식 문제가
낼 때도 있다. 이런 거죠. 교육청 기출에도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페이지 345번에, 345번, 87페이지에 345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런 게 이제 교육청 기출로 뭐 3점짜리 나온 것 같아요. 346번 같은 것들은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45번,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끔 교육청 기출에 냅니다. 이런 게 쉬운 것들을, 연립부등식을. 풀어보시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심심삼아서. 그래서 1차 부등식 뭐 쉬우니까 다 맞겠죠? 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겠죠? 모든 정수 x값 시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 최대값이니까 이런 문제도 뭐 많이 출제되죠? 1보다는 크고 3분의 a 플러스 1보다는 작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연수합이 되니까 2부터 들어가겠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까지 들어가면 이게 9인가요? 여기까지 4까지 들어가는 거 5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2, 3, 4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5는 들어가면 안 된다. 3분의 a 플러스 1은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 때문에 4랑 같아지면 얘가 4가 돼버리면은 4가 안 들어갑니다. 4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여서 이게 4가 돼버리면 얘가 4가 돼버리면 이게 4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5는 돼요. 그냥 5는 어차피 돼도 5가 돼도 얘가 5가, 3분의 a 플러스 5가 돼도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2, 3, 4만 들어가니까 5 쪽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이걸 뭐 외우라고 시키는 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등호가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서 비어 있거든요. 4가 되면 4가 빠져요. 5가 돼도 5가 빠져요. 상관이 없습니다. 5는 빠져도 상관없죠. 4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최대한. 암기를 최대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나중에 암기로는 어차피 위로 못 가요. 그 다음에 3을 다 곱하면 12가 되겠고요. 여긴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빼면 되겠죠. 이게 범위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x의 값은 뭐가 된다? 14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 유형은 뭐 또 가장 기본기죠? 이런 기본기들을 몰라서 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자, 이거 뭐 풀 가치도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A, B, C가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얘는 부등식을 몇 개 준 거냐면 2개 준 겁니다. 왜냐면 부등호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근데 이 상태로 풀 수 있는 부등식이 있어요. 아까 어떤 거죠? 요런 거죠. 미지수가 가운데에만 있으면 이게 미지수 가운데만 있으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얘네는 곧바로 풀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가운데에만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미지수가 가운데만 있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348번 같은 경우 이 상태로 저희들 못 풀어요. 자,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뭐 좀 쉬운 문제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얘를 이렇게 나눠서 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그래프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런 부등식들도 다 뭐로 풀어야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등식을 1차 부등식 이후부터는 그래프로 밖에 부등식을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그래프로 푸는 방법들을 다 배울 텐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진짜 많이 그려야 돼요. 그래프랑 안 친해지면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점점 내려가거든요. 점수가 무조건 내려가거든요.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2차 부등식부터는 다 그래프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지 않고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점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래프를 안 하겠다는 애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뭐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중간고사 끝나면 거의 그래프 세상이 슬슬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다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푸는데 아마 우리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보면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이런 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비스무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줄게요. 지금은 뭐 여기서 이제 그냥 풀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푸는 방법들도 소개시켜줄 테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나눠서 풀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배운 대로 이렇게 연립부등식 통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요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안 나온다? 100% 안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연립 1차 부등식 활용에서는 과부족 문제라고 해서 353번입니다. 이 353번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거의 안 나오는데, 다른 활용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이 353번 문제는 은근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은근히 출제 많이 해요. 요 가부족 문제. 요게 이제 의자인 경우도 있고, 뭐 많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부족 문제가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텐트에 4명씩 들어가면 학생이 2명이 남아서 텐트의 개수를 X라고 놉니다. 이 문제에서 기본은 뭐 의자의 개수, 뭐 텐트의 개수 다 똑같은데, 텐트의 개수가 X가 되면 학생 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학생 수는 4명씩 들어가면 몇 명이 남는다고 했냐면 2명씩 남기 때문에 4x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문제냐, 7명씩 들어가면 요거가 이제 문제죠. 7명씩 들어가면 텐트 1개가 남는다. 요거 때문에 다 틀려요. 틀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식 못 세웁니다. 다 맨날 물어보는 게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텐트가 XB가 있어요. 마지막은 빠져요.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요 마지막 1개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1명부터 7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 여기 0이 되면 안 되냐? 0이 되면 2개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가 1개 남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텐트는
당연히 비어있겠지만 얘까지 비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가 1명이야. 근데 7명씩 들어간다 했으니까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7명. 그러니까 마지막 텐트에는 1명도 있을 수 있고 7명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 전까지는 다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꽉 채워져 있는 텐트의 개수는 몇 개냐? 하나 남고 하나 빼니까 총 몇 개 되냐? x-2개 여기까지. 그러면 학생 수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 일단 여기다가 7 곱하면 되죠. 7명씩 들어갔으니까 7 곱하기 x-2 7 곱하기 x-2에다가 최소가 몇 명이라고? 1명이 있는 경우 1명 더한 것보다 커갖고 최대는 몇 명까지 되는 거죠? 7명 정도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 식을 뽑아내셔야지. 이걸 거의 다 못 뽑아내서 맨날 물어봐요. 공부로 물어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 학생수에다가 이제 누굴 집어넣는 거냐면 위에서 구해놓은 4x 플러스 1을 딱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로 바뀌어요. 자,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과부정 문제 뭐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출제될 확률 중에 제일 높은 놈이 얘예요. 활용 나온다 보면. 왜냐면 얘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거에서 내기에는 가장 난이도가 있어요. 아버지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난이도에서 낼만한 문제들이니까 많이 출제를 안 합니다. 일단 뭐 다 풀어보세요.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리지 마시고요. 쉬운 거 나왔는데 뭐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죠?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7x 빼기 14에다 1 더하니까 7x 빼기 13 그 다음에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7x 빼기 14에다 7 더하니까 7x 빼기 7 그래서 연립부등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텐트 개수를 구하시고요. 학생 수가 제일 많아지려면 텐트 개수가 제일 많을 때가 학생 수가 제일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 문제에서 최대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답입니다. x의 최대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학생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이 문제 마스터 하세요. 또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주 물어보는 문제예요, 맨날. 그리고 뭐 나온 확률이 엄청 높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활용 쪽은. 그래도 대비는 해야 돼요. 0%는 아니니까. 3x고 넘어가면 15가 되는 거니까 x는 5보다 커 같다. 여기 이제 풀면은 3x고 넘어가면 9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 그래서 x값은 3부터 5 사이가 되네. 최대값은 5죠? 5를 딱 집어넣으면 5, 4, 20이니까 22명이 최대 학생 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과부정 문제들 잘 푸시고요. 이거 가끔 나와요. 넘어가 봅시다.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절대값이 포함된 게 정확하게 배우는 거죠. 사실 절대값이 포함된 게.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쪽이 상수인 경우,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고 여기가 상수인 경우랑 뭐 절대값이 있고 여기가 상수가 아닌 경우. 절대값 대신 또 줄 수 있는 게 뭐죠? 제곱의 루트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인데, 자, 이 모든 것들의 풀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선행해야 되냐면, 절대값을 탈출하셔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상수인 경우에는 더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나눠서 풀어야 되지만, 얘는 나누지 않고 푸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얘도 여러분들 나눠서 풀어도 돼요. 나눠서 풀어도 또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 아까우니까 이렇게
상수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시험 배웠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x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부터 x는 a까지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x가 a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이제 벌어지게 되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x는 크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걸로 여러분들 배웠을 거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뭐 이런 기본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나눠야 되죠.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두 번째 기본입니다. 이거 절대값 2개짜리는요 심심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내세요.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애들 서술에 내잖아요. 이제 애들 은근히 많이 틀려요. 시켜보다 보면 이 나눠서 푸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기본인데, 이 나눠서 푸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눠서 푸는 것들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려갖고 오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뭐 초단골 문제예요. 서술형에다가 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냅니다. 그냥 할 때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냈는데 이거 좀 빨리 푸는 방법은 내가 알려준 적이 있는데, 우리 소희야, 이 절대값 2개 있는 거 빨리 푸는 방법 내가 어떻게 알려줬냐? 혹시 기억나니? 그래프 그려서 이제 하죠. 일반적으로. 자, 일단은 354번부터 봅시다. 절대값 x-2가 a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개수가 19개. 모든 정수가 19개. 그럼 이제 얘를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a부터 x-2는 a까지가 되고, 이제 2를 더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19개가 된다고 했죠? 이게 19개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a는 진짜 정수니까요. 자연수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여러분 알아두세요. 뺀 다음에 1을 더 빼면, 둘 다 안 해서 1을 더 뺀 게 정수이겠습니다. 예, 19개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죠. 우리가 정수개수 구할 때 둘 다 안 들어가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 빼면 정수개수. 한쪽만 들어가면 뺀 게 정수개수. 둘 다 등호 들어가면 플러스 게 정수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이것도 뭐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많이 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모른다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되게 많이 쓰여지는 거니까, 둘 다 안 들어가면 큰 데서 작은 거 뺀 건데 1 뺀 게 정수개수,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뺀 게 정수개수, 둘 다 들어가면 1 더한 게 정수개수입니다. 이런 계산하게 보면 마이너스니까 a가 되면서 2a 되겠고요.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20이 되면서 a는 10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모르면 또 헤매요. 자연수 a 값은 10입니다. 자, 이제 355번 같은 문제가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이렇게 이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355번부터가. 그 다음에 356번도 절대값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개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나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주는 방법은 2가지로 풀어드릴게요. 둘 다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정석적인 방법도 서술형에 뭐 그냥 맞으라고 낼 수도 있어요. 맞으셔야 돼요. 맞으라고 냈는데 틀리시면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루트 나왔는데, 이거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죠?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x 플러스 2다. 자, 그래서 얘도 바꿔보면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얘도 둘 다 뭐를 기본으로 갔죠? 둘 다 이거는 3을 기본으로 갔네요. 뭐 절대값 두 개처럼 보였는데 사실 얘는 하나로 나눠진다고 봐도 무방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을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요. 어차피 둘 다 3인 거의 기준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영역, 여기가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대값은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앞으로 절대값을 미친 듯이 볼 텐데 모든 기본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부호 나누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 x가 3보다 작을 때 보통 이거 실수 전체로 나누는데 등호는 클 때다 붙여요. 일반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거 실수 전체를 두 군데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호 어디에 붙일 것이냐 일반적으로 크거나 같은 때 붙입니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어요. 3보다 작아요. 3보다 작으면 이거 넣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2 넣으시면 얘는요 무슨 수다? 음수죠.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자, 이 덤함이 양수죠?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니까 분배법칙 쓸게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x가 되겠고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도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어차피 1번 영역에서만이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1번 영역에서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3 넘어가는 건 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3보다 작다라고 시작부터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3보다 작은 거 여기 공통된 부분 찾으시면 돼요. 뭐 나눠서 푸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보다 클 때 보통 등호를 붙여요. 실수 쪼개는 건데 실수 전체를 두 개로 쪼개는데 보통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받칩니다. 그러면 이제 3보다 큰 거 뭐 4 같은 거 대입해보죠. 양수죠. 그냥 나와요. 4 대입하면 음수죠.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되고 안에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실수 안 하려면 여기 만족하는 거 막 넣어봐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실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도 x 빼기 3 플러스 3x 마이너스 9 x 플러스 2 x 없어지고 3x만 남고요. 요거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니까 14가 되나요? 이렇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14. 그러면 이제 3분의 14. 여기 어딘가 있겠죠? 4점 몇인 것 같은데.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어차피 여기 공통된 범위니까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번 해와 2번 해를 이제 합치면 정답이 나오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2보다 커나 같고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전체가 나오죠. 모든 자연수는 2, 3, 4까지죠. 5는 안 되죠? 3분의 15가 돼야 되니까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이제 되는데 요게 조금 귀찮으면은 이제 358번 같은 경우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풀이 방법. 이제 시간 없을 때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래프 풀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358번 같은 경우에 한쪽을 다 넘길게요. 넘겨서 그래프 그릴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절대값이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얘는 그래프로 하면 x축이에요. y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의 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간단합니다. 이게 다 직선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때부터 다 찍어요.
왜냐면 이때가 이제 바뀌거든요. 증감이 바뀌는 게 절대값 그래프가 0이 됐대요. x가 몇일 때죠? 처음에가 마이너스 4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 하나, 둘, 셋, 네가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4가 찍히는데 마이너스면 0이고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이게 몇이 나오냐면 몇이 나오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6이 나오죠. 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여기다가 대충 여기다가 칠게요. 여기가 찍혀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찍죠. 얘는 언제가 0이 되냐면 x가 2일 때예요. 2일 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 몇이 나오냐면 x가 2일 때니까 얘는 0이고요. 2, 6이 찍혀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안에가 다 어차피 1차식의 직선이에요.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을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직선 모양이니까 점 하나씩 찍어줘요. 마이너스 4 옆에는 마이너스 5 하나 찍어주고 이 옆에는 3일 때 하나 찍어줍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점 찍으세요.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어차피 이게 다 직선 모양이니까 점 두 개만 알면은 연결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5일 때 찍으면 여기 몇이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이니까 1이 나와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7이에요.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똑같아요. 여기 지켜요. 그렇다는 얘기는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으로 똑같이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도 찍어보시면 3하면 7 나오고 3하면 마일이니까 1 나오죠. 7 빼기니까 6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3,6이 찍힙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를 찾는 거냐? 얘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이게 y는 제로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x, 여기만 찾으면 요것보다 커 나갔다가 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부등식을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가지고. 크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요거 0 될 때 찾아야 되죠. 요게 이제 문제죠.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로 바뀌었고 얘는 아직 음수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일 때 찾으시면 결론은 언제가 나오죠? 자, 요거 찾아야 돼요. 요거 찾는 방법은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나요? 양수가 되나요?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 양수잖아. 얘 그냥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도 양수네? 둘 다 양수네요? 마3 대입해도 얘도 양수죠? 얘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얘 나오면 뭐 바뀌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0 되는 점 찾아요. 2x는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얘 3이고 얘 3이어서 빼면 0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요쪽입니다. 그래서 x는 뭐보다 커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해를 그래프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점 몇 개 찍어서 이제 그리는 방법들이 어려운 문제 풀 때 은근히 많이 작용될 때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 푸는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1등급 문제 보시면 362번에 과보정 문제 또 나왔어요.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그지 같은 문제로 1등급 완성 문제 보시면 절대값 3개짜리도 막 내고 그랬네요. 양심이 없죠? 366번에 보면 뭐 절대값 3개짜리 막 나눠서 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경우들도 있어요. 요것들도 그래프 그리지 않고 만약에
풀잖아요? 그럼 많이 복잡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고요. 한번 쭉 풀어보시고, 오늘은 뭐 쉬운 것만 좀 했는데 질문 좀 받아줄 테니까 그냥 했다가 다들 감기로 기침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만 병자가 아닌 것 같아요.